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준보살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별일 없이 잘 계셨나요? 네, 제가 요즘 영상 열심히 찍고 있죠? 제가 가끔 지난 영상들에 대한 댓글을 보거든요. 근데 댓글 중에 그래도 좋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뭐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뭐 잘 보고 계시다는 분들도 많은데, 중간중간에 요즘은 영상 안 찍으시나요? 안 올리시나요? 뭐 이런 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영상을 많이 안 올리는구나.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뭐 이 영상 올라갈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하 10도 막 9도 7도 이렇더라고요. 전 또 원래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요새 꽁꽁 싸매고 다니고 있어요. 또 몸살 한번 된통 알았더니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비슷한 질문들 몇 개를 봤는데 어떤 걸 올려주셨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럴 거면 전 보러 오지 마세요인가? 뭐 이런 그 컨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다 약간 그럼 어떻게 해야 가서 좋은 답을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 보러 갔을 때 좋은 자세? 이런 걸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글들을 올리셔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점집에 가서 물어봐야 조금 더 잘해줄까, 그러니까 잘 말해줄까, 좀 더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거를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딱 사주 성명 쓰고, 선생님 저 어때요? 그리고 우리 애기 아빠 어때요? 얘는 어때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거든요.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가 뭐가 어떠냐는 건지 물어봐야죠. 건강이 어떠냐, 아니면 예를 들면 학업운이 어떠냐, 아니면 시험을 봤는데 붙겠냐 떨어지냐, 아니면 이동수가 있느냐, 금전운이 어떤 거냐, 가족 간의 사이가 어떤 거냐, 이런 걸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이 사람 어때요? 뭐가 어떤 건지 어디서부터 얘기될지 저희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저 뭐 해야 좋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직업 상담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를 봤을 때 여기는 어떤 직업이 좋아요, 잘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서비스직, 전문직, 아니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이제 무슨 영업직, 기술직,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조금 더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서비스직 중에서도 이런 쪽이요. 비행기를 타는 게 좋네? 그럼 승무원이요. 말을 해야 되네? 선생님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 대책 생각 없이 그냥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뭐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명확해야 돼요. 저 어떤 장사하면 좋아요? 장사 종류가 수십만 개인데 우리가 거기서 딱 네, 염소탕집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뚝배기가 보인다. 한식집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고기가 보인다. 횟집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본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 제가 예를 들면 돼지갈비집이랑 삼겹살집이랑 삼계탕집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제일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고, 자 예를 들어 분식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분식집인데 저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 명이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한. 그럼 그 업체들 명을 쭈루루 리스트업을 해주면 저희가 봤을 때 이 업체들 중에서 여기가 제일 낫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도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질문이 명확해야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답이 조금 더 똑부러진다 이거죠. 그냥 저 뭐 하면 좋아요?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쪽 직업 중에 뭐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본인이 찾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그건 이제부터 본인이 찾으셔야죠. 봐도 별거 없네. 답답한 건 마찬가지네. 이래버리시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첫째, 질문이 명확한 게 좋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신령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좀 그래도 조언을 듣고자 여기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경건한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의 예의는 갖추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전 봐주기 싫죠. 아니 막말로 신한테 뭘 물어보러 왔다면서
뭐 나를 상대로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신한테 그런 자세로 신령님 복 좀 주세요. 신이라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어떤 신이 주고 싶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아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우 신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해도 줄까 말까인데. 그래서요? 그런데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시청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으면 뭘 알려주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뭐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서 물을 한 잔 얻어 먹어도 아 저기 저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거랑 아니 여기 물도 안 줘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떠한 답을 듣고 가는 것도 뭐 돈 냈으니까 가르쳐줘야지 무당이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죠.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렇게 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간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들다고 짜증이 꽉 차서 물어보는 거랑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한테 물어볼 때는 적어도의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와서 껌 씹으면서 사탕 먹으면서 어떤 분 그런 분 있었어요. 와서 이렇게 점사를 보는데 입에서 계속 뭘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무슨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껌 씹으시는 건 껌 뱉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껌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씹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뱉으시라고요. 그랬더니 젤리인데요? 다 먹어 삼킬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머리 끝까지 열받았다가 그래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내가 승질내고 내쫓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적어도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껌 씹고 젤리 씹고 사탕 씹고 아니 젤리인지 사탕인지 껌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뭘 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애기가 할아버지랑 얘기하면서 껌 씹으면서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딨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귓방맹이 왔지 버르장머리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신한테는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약간 나이 있으신 아저씨들 이제 좀 그런 분들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런데요. 의자 조금 뒤로 빼가지고 다리 이렇게 걸터 앉으셔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다리는. 이렇게 걸터 앉으셔가지고 예, 그런데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이런 분들 있어요. 어떤 거든 하나를 묻더라도 뭐라 해야 돼? 공손하고 좀 예의를 갖추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도 본인들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다 내려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좋은 답을 얻어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점을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무당 점상에 있는 건 웬만하면 만지지 마세요. 뭐 자기 거인 양 막 뭐 갖다 쓰고 뭐 아니 선생님 메모지 한 장 주시면 안 되고 아 네 쓰세요 하고 드리는 거랑 본인 마음대로 가져가다가 막 쓰고 막 자기가 가져가고 뭐 딴 데 두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신한테 물어보는 거여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는 늘 그런 분들한테 신을 모신다는 이유로 마냥 친절해야 되고 마냥 좋은 답을 줘야 되냐는 거죠. 제 말은.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전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또 하나 아니오병 여기 오셔서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세요? 아니요? 뭐 이런 조상이 있었는데 아세요? 아니요? 없었는데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집은. 그래갖고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가 아 근데 옛날에 뭐 증조 할머니가 뭐 그러셨다고 하던데요? 아까 아니래매 굿할 때도 그래요. 막 공수를 줘요 우리가 뭐 신령님이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랬다 하신다 기냐 아니냐 그러면 아닌데요? 없는데?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굿 끝머리쯤 가면 아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아, 없었다며 아니라며. 그래서 우리가 아니우병이라고 그래요. 일단 아니우병 점집이랑 국방에 들어가면 아니우병이 걸린다. 일단 아니라고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닌데요? 하고 딱 잘라버리면 신에서 막 공수가 내려오다가 딱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맥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막 이 영이 오르다가 확 꺼져요. 그럼 이제 자동차도 막 가다가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듯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 글쎄요 그런 얘기는 들은 건 없는데 뭐 또 모르죠. 어떤 일이 있었을지 딱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최소한의 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사실 뭐 신령님이 뭐 무조건 모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어떤 답이든 그래도 명확한 답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되시겠는데요,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 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요 뭐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자기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앞날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과거는 살아왔으니까 알지만 앞날은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단정 짓고 화내지 말고 일단 듣고 참고를 하시라고요. 아프실 것 같은데 건강 좀 챙기세요. 저 건강한데? 아픈 데 없어요. 건강 문제 저 괜찮다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들어보면 뭐 수술했다, 암 걸렸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뭐 같이 오셨던 분이든 뭐 그분 소개로 왔든 이러면.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열린 마인드로 이런 데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무당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받아치려는 마음이면 이런 데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싸우러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죠. 그리고 본인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든 감추고 싶은 과거든 얘기 끝에 어떤 게 나오면 그냥 거짓말하거나 숨기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네 선생님 사실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불꽃을 트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뭐가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잘라먹고 그냥 그래서요? 어떡하라고요? 뭐 이런 식이면 얘기해주기 싫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마음이 좀 열린 상태에서 자꾸 감추고 닫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말, 그리고 신의 말, 무당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오라는 거예요.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점집에 듣고 싶은 얘기 들을 거면 여길 왜 와요? 친구랑 앉아서 얘기해야지. 여기까지 시간 내고 돈 써가면서. 그렇잖아요? 화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데 신당에 올 때는 적어도 열린 마음으로, 첫째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제가 아니오병이라고 했겠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것들 그 정도는 지킬 생각은 하고 오셔야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백날 천날 얘기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안 좋아, 구술하라고 그랬어. 아 역시 무당집 가니까 다 구타라고 하던데 뭘. 그래서 저는 구슬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집은 하라고 하죠. 근데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은 구슬 안 해도 되는데 왜 전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거 아니잖아요. 본인 똑같이 살아? 사주 똑같아? 생긴 거 똑같아? 엄마 아빠가 똑같아? 조상님이 똑같아? 아니잖아. 운이 다르고 내 밥그릇 다르고 그 사람 밥그릇 다르니까 그 사람은 보리밥을 먹든 콩밥을 먹든 나는 쌀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안내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반발하고 뭐 반감 있고 그럴 거면 안 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도든 누구든 똑같아요. 몇 번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전 그 뒤로 다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겪게 내버려 둬요. 겪어보고 당해봐야 아뜨거라 하는 거지. 우리가 미리 다 막아주고 빌어주고 진짜 막 이래서 아무 일 없게 해주면 나중에는 아니 뭐 별일도 없는데 왜 자꾸 굿만 하라는 거야? 아씨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굿 안 하잖아요? 시켰는데 안 하잖아? 그러면 분명히 그만한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미리 막으라는 건데 안 겪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겪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저는 신령님한테 매달리는 사람만 빌어주고, 매달리는 사람, 간절한 사람, 진심인 사람만 저는 좀 약간 더 기도해주고 싶고 더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제가 뭐 이기적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무당이 뭐 저래 그럴 수도 있지만 무당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다만 남들보다 조금 더 신의 말을 듣고 하는 일이 남들과 좀 다를 뿐인 거지, 똑같은 사람, 똑같이 밥 세끼 먹고 똑같이 잠 자고 똑같이 먹고 사고 자는 거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가 돼야 그 다음을 밟아갔을 때 우리가 서로 무언가를 풀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언성이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전혀 화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나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딱 뭐 드라마처럼 막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답은 찾아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데 오시겠어요. 근데 일단 첫째 대화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러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쉽지 않겠지만 네, 그런 준비를 단단히 하고 어느 신당이든 방문하시면
선생님이 좋은 상담 해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요. 영상 시청 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